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다 끄고 있었네요. 자, 그래서 네임노드 데이터 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맵 리듀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 리듀스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분산 프로그래밍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전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노드에 데이터들이 따로 이렇게 저장이 돼 있으면 그 따로 저장돼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아까 전에 데이터를 쪼개서 분석해서 이제 넘겨줘야 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분산 프로그래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HDFS 위에서 이제 작동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되게 복잡하죠? 그죠? 그래 동영상에서 설명이 됐는데 아마 동영상이 순식간에 지나가가지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맵 리듀스는 맵하고 리듀스하고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맵은 뭐냐면 데이터를 이렇게 매핑한다 그러는데 어떤 단어들, 키워드, 키라고 하는데 어떤 단어들을 우리가 할 것인지를 쪼개서 그거를 관리해 주는 게 매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갖고 와서 여기서 총합해서 관리해 주는 거를 리듀스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맵 리듀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왜 이렇게 하느냐. 데이터들이 다 분산 처리돼서 저장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자체가 아까 전에 HDFS라는 곳으로 분산해서 저장된다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그거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키워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가 사람이 몇 번 사용했는지 이런 거 우리 여러분들 키워드 검색 순위 1등, 2등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 사람들이 넣는 키워드 이런 것들을 쭉 순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아서 한 군데서 하려고 그러면은 엄청 시간이 걸리잖아요. 무슨 말이냐? 데이터를 다 나눠서 분산 저장했어요. 자, 그걸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야, 데이터 다 갖고 와. 나한테 다 갖고 와. 그리고 내가 또 혼자 계산해요. 의미가 없죠. 그럼 분산하는 게. 그죠? 일단 데이터를 다 쪼개서 관리를 하게 했는데 그거를 다시 갖고 와서 내가 계산하는 건 의미가 없죠. 제가 아까 전에 1억이 있어요. 그걸 다 나눠서 보관시켰어요. 5천만 원씩 해서 10명한테 나눴어요. 근데 내가 계산하려고 야, 그거 다시 다 나한테 갖고 와. 이래버리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분산 저장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한 군데서 내가 혼자 단독으로 처리하는 거 아니고 그거를 나눠서 다 해서 갖고 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5천만 원씩 줬으면 야, 계산해봐. 100원짜리 몇 개야? 이렇게 다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10명이서 알아서 10명이 각각 다 돈을 계산하겠죠? 그게 매핑입니다. 이해되셨죠? 그게 매핑이에요. 각자 있는 곳에서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를 다 계산하는 게 매핑한다고 하는 거고요. 이제 계산했으면 나한테 줘야죠. 그러면 보고할 때 어떻게 해요? 각 사람마다 100원짜리 10개 있고요. 10원짜리 5개 있고요. 그것만 나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최종적으로 할 때 100원짜리가 A라는 사람은 10개 있었고 B라는 사람은 5개 있었고 C라는 사람은 몇 개 있었고 해서 제가 그러면 토탈 했을 때 100원짜리가 몇 개였고 이렇게 제가 합산할 수가 있겠죠. 그 작업을 처리해 주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를 리듀스라고 이제 뒤쪽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합해 주고. 자, 그렇게 해서 하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맵 리듀스라는 거는 맵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키하고 밸류 형태로 쪼갠다고 얘기하는데 키는 단어를 의미하고요. 밸류는 몇 개냐를 의미합니다. 키 밸류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고요. 키는 단어를 의미하고요. 밸류는 그 단어가 3개 있었느냐, 4개 있었느냐 이렇게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 문서에 그 단어가 몇 개 있었는지 쭉 체크해 가지고 저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맵 리듀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핑은 그렇게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다 일일이 다 계산을 하고요. 이제 리듀스는 그거를 거쳐서 주면 총괄 관리해 주는 작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줄 때 일일이 몇 개 하는 게 이런 식의 그 과정을 거쳐서 넘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요렇게 데이터가 저장됐다라고 해봅시다. 요렇게 요렇게 영어로 요렇게 저장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스플리팅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요거를 그 쪼개는 거예요. 문장마다 쪼개는 거겠죠. 문장마다 쪼개게 되면은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키하고 밸류라는 거를 내가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거를 자바 코드로 직접 코딩하는 게 맵 리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들어가서 이거를 다 코딩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요거 갖고 오고. 힘들겠죠. 그래서 걔를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게 요겁니다. 좀 쉽게 이제 해주는 건데 그 피그하고 하이브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런 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안 짜주고 요즘은 다 필요한 곳에서 그거를 자동화된 툴, 그러니까 좀 더 자동화됐다라기보다는 좀 더 쉽게 코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맵 리듀스 보시면 되게 복잡하게 짜져 있어요, 코드가.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못 짤 겁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근데 피그나 하이브를 사용하면 초보자들도 쉽게 이 맵 리듀스 상관없이 짤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상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핑입니다. 매핑은 자, 이렇게 키하고 이렇게 맵을 해놨으면은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리스트 형태는 뭐냐면 얘를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키 하나 값에다가 이렇게 해줘요. 자, 이렇게 하나. 자, 되셨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카가 두 개가 아니고요. 카 1, 카 1입니다. 이게 좀 틀리죠? 어. 야, 두 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아니고 하나씩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매핑할 때는 전부 다 111, 단어 하나에 하나 이렇게 되고 얘를 셔플해 갖고 오면서 얘를 합쳐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가 두 개죠. 그러면 얘가 두 개. 여기서 또 하나가 있으니까 총 카하고요. 컴마 개수가 1, 1, 1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셔플해서 리스트로 이렇게 해주고 리듀싱 작업에서 얘를 통합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덧셈 뺄셈이에요. 그러니까 덧셈이에요. 그냥 덧셈인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덧셈을 해줄지를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코드로 짜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핑 해주고 이제 셔플링 해주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스플리팅은 잘라준다. 매핑은 거기에 키하고 밸류 값으로 매핑 시켜준다. 셔플링은 그거를 한 군데로 같은 단어들끼리 모아준다. 리듀스는 그거를 통합해준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파이널 리포트에서 요거를 내보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응. 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뭐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이해되셨죠? 이제 되게 어렵게 물론 이제 이거를 코드로 짜면 어려워요. 코드로 막 프로그램 코드로 짜려 그러면 되게 어려운데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고 우리가 직접 코드 짤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없으니까 이렇게 작동을 하는 원리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이브라는 게 있고요. 피그라는 게 있고 마우트라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위에서 이거를 총괄 관리해주는 그런 그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휴라는 게 하나가 있고 플라멩고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요 위에 맵 리듀스에서 여기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해되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드 디스트리뷰트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를 쪼개서 저장하고요. 거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맵 리듀스를 통해서 올라오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까 전에 매핑 시키는 작업을 거쳐서 매핑 리듀스 작업을 거쳐서 데이터화 시키고요. 정형화 시키고 그래서 어떤 단어가 몇 개, 어떤 단어가 몇 개 이렇게 정형화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정형화 시킨 다음에 피그나 하이브나 뭐 마우스라든가 우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데 마우스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아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이라든가 앞으로 배울 분석 기법들이 여기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피그하고 하이브는 약간 SQL 기법을 써서 하는 건데 지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실 텐데 피그, 하이브, 마우스라는 건 뭐냐면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서 어떤 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것이냐에 대한 측면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SQL 형식을 쓰는 게 좀 편하다. 지금 데이터베이스 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SQL이 좀 익숙하거든요. SQL 단어들이 SQL 문법이 좀 익숙하면 이제 그걸 쓰려면 이제 하이브 위에서 이제 쓰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마우스라는 걸 이용해서 쓰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겁니다.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처리를 거쳐서 요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분석도 하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을 이제 이렇게 툴에 의해서 화면에다가 보여주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작업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배포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이 각각의 하둡이라는 게 있는데 HDFS랑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업데이트가 다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하나로 우리가 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피그 또는 뭐 아까 전에 봤던 그 하이브, 스파크 이런 것들이 다 본래 버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둡이라는 걸로 통합해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각자 버전업이 계속 되겠죠. 그런데 이 버전업을 할 때 서로 호환이 돼야 되니까 예를 들자면 위에 있는 거는 밑에 몇 버전에서 작업한 거, 밑에 몇 버전에서 작업한 건데 밑에 맵 리듀스 버전이 올라가요. 상위 버전으로 올라가면 대부분은 호환이 되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버전에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그 기능이 빠졌거나 다른 기능으로 대체가 됐거나 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나는 이 버전은 밑에 만약에 하이브다 그러면 맵 리듀스 몇 점 몇 버전에서 이상 뭐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뭐 이렇게 다 써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 버전으로 올라가면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R 뭐 파이썬 이런 거 보면 그래서 버전 관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버전에 따라서 작동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프로그램 이제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버전이라는 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버전이 왜 문제가 생기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밑에 버전에 따라서 내가 이제 어떤 버전 위에서 어떤 프로그램 위에서 작동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버전을 기반으로 해서 짜는데 그 버전이 업그레이드 돼버리면 내가 막 개발해 놨더니 벌써 다음번에 업그레이드가 돼버렸어요. 그럼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작동을 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밑에 개발자들이 다 써줘요. 버전업이 언제 됐으니까 얘는 몇 버전에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좀 써줘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들은 약간 버전업을 좀 낮춰요. 왜냐하면 최신 버전으로 쫓아가다 보면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버전을 조금 늦춥니다. 그래서 한 뭐 6개월 정도라든가 늦추는데 새 버전을 좀 쓰고 싶잖아요. 좀 새 버전이 이제 계속 이게 프로그램들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좀 성능이 좋아지고 더 사람들한테 편리하게끔 개발돼서 올라오거든요. 처음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올라오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 그러면은 이 배포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배포 버전은 그런 것들을 총괄 관리해서 각각의 버전, 아까 전에 위에 보면은 세팅들을 해놨잖아요. 그거를 다 통합해서 테스트를 거쳐서 나온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우리가 깔 때는 이 배포본 버전을 씁니다. 왜냐하면 다른 프로그램들을 다, 근데 나는 만약에 나는 이런 걸 다 관리할 수 있는 그 실력이 된다. 그러면 이제 업그레이드를 본인이 하면 되는데 대부분은 그런 경우는 없고요. 이런 배포본을 이제 깔아서 거의 그 배포본의 버전을 다 맞춰놨기 때문에 그를 깔아서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오묘한 세계죠.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세계가 오묘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컴퓨터 이제 프로그래머의 세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 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를 잘 배우고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피그하고 이제 하이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하둡을 해서 아까 전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맵 리듀스라든가 이런 거를 코딩을 자바 코딩을 이용해서 막 해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거는 여기서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SQL 언어라고 합니다. SQL 언어처럼 이런 것들이 좀 쉽게 작동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맵 리듀스를 하려 그러면은 위에 하이브가 또 맵 작업을 하면 그걸 맵 리듀스에다 내보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치느냐면은 맵 리듀스를 프로그램을 좀 단순화시켜서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언어를 또 위에 개발한 겁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할 때는 HDFS, 맵 리듀스, 근데 그거를 좀 더 고급 버전으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맵 리듀스는 자바 버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코드가. 뒤에 나와 있는 이거예요. 왼쪽에 그 MR, 맵 리듀스 코드 보이시죠? 이렇게 짜야 돼요. 얘를 픽으로 짜면은 이렇게 짜는 겁니다. 확 틀려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니까 되게 복잡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복잡한 이유가 밑에 엔진은 그대로 두면서 사용자들, 개발자들이 좀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그 위에 이제 조금 고급 버전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위에 뭐가 쌓이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짜는 거하고 이렇게 짜는 거하고 뭐가 좋아요? 오른쪽에 더 좋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이브는 또 더 이렇게 돼 있어요. 하이브는 SQL로 이렇게 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를 거예요. 하이브 짜는 방법을 모를 텐데 하이브로 짜게 되면 이제 오른쪽처럼 이렇게 우리가 짜게 됩니다. 위에 SQL 코드처럼. 그러니까 요게 익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짜거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둡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 그러면은 하둡은 우리가 빅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시대에서 데이터가 워낙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분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분산 처리를 잘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고 그 데이터 분산 처리된 데이터를 분산해서 잘 계산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 그래서 HDFS는 데이터를 잘 저장하는 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들. 이제 분산해서 데이터를 잘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고요. 맵 리듀스는 거기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잘 끄집어 갖고 와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기 위해서 맵 리듀스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위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서로 상호작용해 가면서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둡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데이터를 하둡을 이제 쓰면서 우리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